대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니까 골목마다 너무너무 따뜻하게 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인정이 많아요. 그리고 예의를 딱 차리시고 도를 아시는 분들이 전국에 다 있네요. 부채를 주거나 이러면 전부 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힘내세요. 오늘 그거 수없이 들었죠? 네. 정말 바른정당이 여기 그냥 공불 채릴까 봐요. 너무 감사하고요. 전주 오늘 아침부터 기차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신 우리 당직자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익산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주에서 시간 관리를 조금 잘못해가지고 늦게 오는 바람에 익산에 시장을 중앙시장을 못 가서 너무 죄송한데 다음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따뜻하게 반겨주신 전국의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또 당원 아니시지만 곧 당원 되신 우리 총재님부터 다들 감사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의원을 대표를 처음 봤는데요. 30년 동안 이해훈 대표한테 섹시하다고 말하는 거 오늘 처음 그러니까 방금 제한테 한 이야기도 약간 좀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우리 전주에서 다니다가 익산에 이렇게 왔는데 무엇보다도 중앙시장을 못 가서 회장님 정말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제가 어제 그 서울 노원구에서 그 무슨 강의를 하러 갔다가 원광대 학생을 만났는데 익산에 한번 꼭 오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꼭 오기로. 제가 원광대 한번 강의하러 올 때 중앙시장 꼭 한번 들려서 우리 행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시장 또 서동시장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언젠가 꼭 가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전주 또 전라북도 오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그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못 하겠는데 전 늘 편했고 옛날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전주에서 여러 번 잤는데요. 밤에 또 아침에 회장국으로 갈 때도 정말 늘 마음 편했는데 오늘 우리 익산까지 이래 와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우리 이곳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당원 동지들 따뜻한 상대를 받고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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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된다. 옆에 처음으로 노래 좀 찍어줄게. 여기 한번 두 분 쓰세요. 우리 의원님보다 더 좋았죠.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골딱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내십시오.
좋은 하루 되시라고 힘내시라고 저희가 목표도 되고 마우스 패드도 되는 거 좋죠. 힘내십시오. 바른정당 영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2주도 아직 안 됐네요.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10일 정도 지났네요. 잼뿌리 대회 정말 그 고난 끝에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폴란드를 압도적인 표처를 누르고 유치에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이건 전국의 경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사라고 보고요. 이렇게 많은 해외 손님들이 오시는 행사는 정말 우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대회가 반드시 성공에 대체될 수 있도록 저희 바른정당이 불법 빼고는 모든 걸 사랑을 할 수 있는 걸 다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좀 많이 바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무래도 오늘 상황이 위중한 만큼 저희들이 여기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해서 급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한미합창 의장 간에도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하자라고 얘기가 있었고 또 그래서 훈련 중에 K-15이 포탄을 투하한 걸로 저희가 속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일 UN 안보리가 열린다고 알고 있고요. 전 세계가 이 문제로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사한 중국급 탄도미사일의 의미는 과함에 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저희 바른정당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제 있었던 토요일 날 있었던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문정부는 청와대 발로 이게 탄도미사일급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방사포라고 굉장히 축소해서 그 의미를 둔갑시켰습니다. 우리 을지훈련에 대한 대응훈련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북한의 도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북한을 변호하고 나섰고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 안보리결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강력한 금지 조항이고 제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탄도미사일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제재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을 우려한 일종의 북한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정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탄도미사일을 축소시켜서 방사포라고 발표하게 된 라인에 있는 담당자들 처벌하기를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정부의 대응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이 부분 책임자 처벌로 국민 앞에 사죄의 뜻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방위원장님에게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6시 11분경에 합동참모본부 합참전략본부에서 저에게 전화로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 평안북도 신안 쪽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한 6시 11분경에도 그 미사일이 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고도 550km까지 올라갔고 그 당시에 그래도 용케 합참에서는 한 2670km 정도 비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더군요. 그런데 아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와대,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6일 새벽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개량형 방사포다. 이 안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또 더더군다나 그 판단한 내용을 국민께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고 완전히 오보를 국민들께 알렸다는 것은 저는 국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정보를 국민께 알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 처벌받아야 된다. 이 전쟁 같으면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오판을 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대응을 한다면 그것은 국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또 이미 우리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이미 갖췄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레드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거기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게 레드라인이다. 그런 레드라인에 대한 아주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에서부터 저는 안보가 심히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그런 그 잘못된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고,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그런 인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나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는 하루빨리 고쳐져야 된다. 이것이 가장 지금 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청와대의 심각한 안보 불감증,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빨리 청산돼야 되고 개혁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우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모시고 현재 온 이 자리에서 오늘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6일 날 북한이 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사전에 보셨겠지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으로 위장을 해서 연평도와 백령도를 기습 점령하는 그런 훈련을 했고, 26일 날 쏜 3발의 탄도미사일은 그것은 북한이 지상에서 우리와 주한미군의 또 미군의 함정을 공격하기 위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연평도 백령도를 기습 점령하고 나서 우리가 평택 2함대에서 또 미 해군이 그거를 다시 탈환 못하게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우리나 미군의 해군 함정에 대해서 그런 연습을 한 거라고 보고요. 오늘 새벽에 발사한 것은 북한 김정은이 공언한 대로 괌 주변 해역 30-40km에 6발의 탄도미사일을 쏘겠다라는 것을 방향만 틀었을 뿐이지 일본 본토를 넘어서 태평양으로 쏜 겁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는 명백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김정은은 이 북미군이 유사시에 주한미군 또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또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 이 한미 군사 동맹 하에서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력을 증원해서 파견하는 그것을 저지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본토나 하와이나 알래스카나 괌이나 이 미국의 영토를 위협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받고 주한미군의 철수 이런 걸 포함하는
평화협정 이걸 체결해서 미국과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해서 우리를 제끼고 대화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아주 오래된 전략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대통령께서 베를린 선언이나 지금도 통일부 업무보고 때도 보면 북한이 지금은 대화를 구걸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한미동맹이 한 틈의 빈틈도 없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억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결국은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강력하게 제재하고 압박을 하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26일, 27일 이 세 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왜 이 다연장 방사포에서 개량형 방사포에서 쏜 그냥 아주 작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로켓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문재인 정부 대통령과 청와대 지금 국방부가 외교안보의 엄중한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군사적인 팩트를 고의로 왜곡해서 국민을 기만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 또 국방부 관계자 이 모든 사람에게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저는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지 우리 안보의 기강이 바로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 바른정당은 이영 대표님 또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우리 모든 의원이 똘똘 뭉쳐서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면은 엊그제 3일 전에 있었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건 전략적인 도발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어제 저희 바른정당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전략적 도발이다. 좀 전에 우리 유승민 전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평도 백령도를 집탈하고 그다음에 탈환을 목적으로 오는 미군의 상륙작전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탄도미사일 발사다, 지대한 발사다. 이것을 저희가 어제 분명히 했는데 이 전략적 도발이라는 것이 오늘 또 입증이 됐습니다. 오늘 더 강도 높은 미국 본토를 괌까지 자기들이 공언했던 대로 포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과시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도의 전략적인 계획에 의해서 단계 나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안이하고 무능한 인식과 자세 즉각 버려주실 것을 당부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입장 그대로 견제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미 좀 시간이 많이 늦어서 질문은 나중에 오찬 시간에 오실 때 그때 좀 저희가 받아도 될런지요. 그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